네, 오늘장 강한 반등을 꾀하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최강 승부사의 필살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종택 위원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후장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오후 증시입니다. 일단 기관의 현물 순매수가 코스피 쪽에서 1조 원은 넘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 선물에서 8천억 원 넘게 잦았는데 오랜만에 이런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 세워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4,5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증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되었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의 오랜만에 어떤 수급 기환이 반도체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선, 방산, 원전 쪽에서 좀 낙폭과대 섹터 쪽으로 좀 움직임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워낙에 좀 강한 랠리를 좀 펼쳤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좀 숨고르기를 튀고 나서 반도체 업종도 분명하게 좀 반등세를 이어갈 걸로 좀 보이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좀 제가 공개 방송 때마다 얘기 드렸던 거는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도 상승의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섹터 같은 경우 반드시 좀 포트에 넣어두셔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하단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5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에서 한 865포인트 정도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충분히 강력한 하단 라인들은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늘 유의미한 증시 반등 속에서 좀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월 달에 조정이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재차 또 강세장 좀 기대해 보면서 충분히 긍정적인 산타랠리, 연말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니까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 스트롱에 대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갖고 계십니다. 12월에 산타가 찾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섹터는 앞서서 반도체 계속해서 좋은 기회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2차 전지, 화학,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강합니다. 이쪽에도 혹시 시선 두고 계실까요? 네, 오늘 역시나 바이오 쪽에 힘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헤빗, 이제 패드 차기 의장 후보 자체가 이제 트럼프 사람으로서 좀 트럼프의 금리 인하 기조에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좀 팔로우할 수 있는 부분들 후보가 좀 거론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또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 속에서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바이오 좀 업종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전일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최근에 좀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바닥에서 조금씩 좀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중요한 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 데이터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력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감에서 많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마일스톤을 받는 것만으로도 올해 영업이익이 몇백억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대규모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건수와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 관심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올해 12월에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집중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 공략할지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자, 저희는 미리미리 정말 저점에서 공략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오늘 하나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수익을 부탁해 시간에서 코오롱 티슈진 말씀 주셨고요. 자,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5.8%의 상승 기록 중인데 오늘 장중 7만
10만 원 터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시는지 궁금하고요. 10월 10일 이뮨 온시아도 여러 번 전략을 수정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또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9,090원까지 슈팅 나왔고요. 역시나 상장 후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3일 오스코텍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고요. 59,500원대에 오늘의 주가 흐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잡은 만큼 이렇게 강하게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세 종목 전부 다 신고가 구간인 만큼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어두시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코오롱 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쪽에서 내년 상반기에 또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발표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뭐 임상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이오 섹터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좀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 이제 삼상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판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고요.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최근에 조금 바이오가 좀 강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씩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좀 재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리뷰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뮨 온시아입니다.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항체 쪽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쪽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메인스트림이라는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좀 드렸었죠. 아무래도 단일 항체보다는 이중항체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좀 좋았고요. 사실 Y바이오로직스 갈 때 동사가 좀 동반해서 좀 커플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신규 상장주로서 보유해서 물량도 잘 소화시켰고요. 섹터가 강함에 따라서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좀 목표 주가를 10,000원까지 좀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 후에 재차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상승 일파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한 8,000원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자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한테 물질이 전한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제 원천사이고요. 그죠? 동사의 어떤 자회사죠. 제노스코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지금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을 하는 건데, 이 병용요법도 결국에는 SC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앞으로 좀 처방 건수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NCCN 가이드라인에 좀 선호 치료제로 좀 등록될 수 있다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상향된 목표 주가를 좀 달성하긴 했지만 재차 좀 6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한다는 부분들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 달에 반도체가 강할 때는 저점 매수를 8월에 미리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챙겼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 11월에 강할 때는 저희가 9월, 10월에 미리미리 사두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고가까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점 매수하는 방법 궁금한데요.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수능하셔가지고 따라하셨다면은 최근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 속에서도 바이오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좀 굉장히 좀 용어도 어렵고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알기 쉽게 좀 용어도 좀 풀어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인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란톡에도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 실행하셔가지고요. QR코드 찍고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궁금하신 분들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장 필승 매매 승부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큐라클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세계 최초 망막질환 경구용 치료제 CU09에 대한 임상이 지금 순항 중에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CU01 임상 2비상 완료했습니다. 투약도 완료됐던 걸로 제가 뉴스를 좀 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임상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 키울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 얘기 좀 드리겠고, 그러면서도 뭐 맵팁스와 협력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좀 물질 이전에 대한 MTA 체결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 좀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요. 관심 가지실 필요 있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큐라클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그려졌는데 거래량도 동반되었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 라인은 4,800원 전략도 챙겨드릴게요.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